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중년 여성의 놀라운 재기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2년간의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린 순간,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복수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이수진의 이야기,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결혼 22년 차, 이수진은 대형 회계법인의 팀장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민석은 건설회사 과장으로 대학생 아들 준서와 고등학생 딸 예은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수진은 민석의 차를 정리하다가 조수석 아래에서 작은 귀걸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것이 아니었죠. 은색 작은 하트 모양의 귀걸이. 수진은 그 작은 액세서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건가? 하지만 회계 전문가인 수진의 예리한 관찰력은 더 많은 것들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시보드에 꽂힌 영수증들 중에 모르는 카페 이름이 적힌 것들이 있었고, 민석이 평소 가지 않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새로운 카페 다녀? 응? 카페? 그냥 회사 근처 아무 곳이나 가는데. 민석의 대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수진은 그의 시선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수진은 더 많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평소 오후 6시면 퇴근하던 민석이 야근이 많아졌다며 8시, 9시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그가 갑자기 골프 모임이 생겼다며 토요일마다 나가기 시작했죠. 아빠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고등학생 딸 예은의 말에 민석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예은아.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생겨서 당분간 바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수지는 민석의 설명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건설회사 과장인 그가 갑자기 이렇게 바빠질 이유가 있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민석의 외모 변화였습니다. 평소 무관심했던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새로운 향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했죠. 살 좀 빼려고, 건강도 챙기고. 민석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후에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민석의 셔츠를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던 중 접힌 종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인테리어 업체의 명함이었죠. 드림 인테리어 박영희 실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 민석이 언제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이 친밀한 메모는 무엇일까요? 그날 밤 민석이 샤워하는 동안 수진은 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지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에서 한 번호가 유독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때로는 30분 이상 통화한 기록들이 있었죠. 수지는 그 번호를 메모해 두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거울 앞에 선 수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22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하고 있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사로서 쌓아온 분석적 사고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계 전문가답게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죠. 먼저 가계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근 들어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선물 가게, 그리고 평소보다 많은 주유비까지. 이상해. 민석이 혼자 이렇게 많이 쓸 리가 없는데. 조지는 민석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자신이 모르는 월 정기 적금이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돈을 왜 따로 모으고 있는 거지? 조지는 명함에 적힌 드림 인테리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박영희 실장의 프로필을 찾을 수 있었죠. 43세 인테리어 디자이너. 사진 속의 그녀는 세련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조진보다 5살 어렸고 확실히 젊어 보였어요. 이 사람이 민석과 무슨 관계일까? 조지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드림 인테리어 사무실 근처를 가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민석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말이죠. 조지는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민석이 박영희와 함께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고 민석의 표정은 집에서 보여주지 않던 밝은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22년 만에 저런 표정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조진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그랬어.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민석의 거짓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연습해 온 것 같았어요. 조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탐정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골프를 간다고 나간 토요일 몰래 그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골프장이 아닌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민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영희를 만나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죠. 새 집을 구해놨구나. 조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101동 505호 세입자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택배를 잘못 받아서요. 아, 거기요? 박영희 씨와 김민석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조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영희의 SNS를 찾아본 것입니다. 그곳에서 1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 소개글에는 내 소중한 아들 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린 시절 민석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미소가 똑같았어요. 설마 이 아이가? 조지는 사진의 날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시기를 역산해 보니 12년 전이었습니다. 바로 수진이 둘째를 유산했던 그 해였죠. 그때 민석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수진을 얼마나 위로해 줬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나는 바보였던 거야. 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진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회계사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하며 모든 증거를 정리했죠.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계약서, 사진들, 그리고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을 파일로 정리해서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충분한 증거네요. 재산 분할과 이자료 청구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수지는 박영희의 아들에 대한 친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수지는 토요일 저녁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다 같이 모였어요. 민석과 아이들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석의 표정에 약간의 긴장감이 보였어요. 뭔데 이렇게 진지해? 수지는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아이들. 22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수지는 차근차근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사진, 계좌 내역. 이게 뭐야, 엄마? 대학생 아들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12년 동안 다른 여자와 지내왔다는 증거들이야.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부정하지 마세요. 박영희 씨와 아들 지훈이까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미리 연락해 둔 박영희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영희가 들어오자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빠의 숨겨진 가족이에요. 수진의 말에 아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영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민석은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22년 동안 나는 당신만 믿고 살았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당신의 성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죠. 그런데 당신은 다른 곳에서 새 가족을 만들고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고등학생 딸 예은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정말 다른 가족이 있어요? 민석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이들아. 박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되길 원한 건 아니었어요. 원하지 않았다고요. 12년 동안 남의 남편과 살면서요? 수진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영희의 말에 방 안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준서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예은은 울면서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서예요. 지훈이는 당신 아들이 맞죠.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민석이 모든 것을 인정했고 수진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수진은 법적으로 승리했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정말 이게 승리일까? 혼자 남은 집에서 수진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22년간의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수진은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만의 회계사무소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22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
수진의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이수진 회계사무소라는 간판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죠. 처음에는 고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전문성과 성실함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여성 CEO들이 수진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정말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한 고객이 말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보셨나 봐요. 1년이 지나자 수진의 사무실은 확장해야 할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수진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새 출발 여성을 위한 경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혼이나 사별을 겪은 여성들에게 재정 관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죠. 돈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배워보세요. 수진의 강의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한 여성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요. 이런 반응들이 수진에게는 어떤 돈보다도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예은이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상처로 많이 아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은 새로운 형태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제 더 행복해 보여요. 어느 날 예은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밝아 보여요. 준서도 동의했습니다. 엄마가 자신만의 일을 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저도 엄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아이들의 말이 수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진의 회계사무소는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직원 5명과 함께 다양한 고객들의 재정 관리를 돕고 있었죠. 더 의미 있는 것은 새 출발 재단을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교육과 상담, 그리고 소액 창업 자금까지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재단의 도움을 받아 작은 카페를 연 한 여성이 수진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수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길에서 민석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3년 만의 만남이었죠. 민석은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박영희와도 헤어졌다는 소문을 들었었는데 실제로 혼자인 것 같았어요. 수진아,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이제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너는 정말 많이 변했구나. 행복해 보여. 네, 행복해요. 수진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민석의 눈에 후회의 빛이 보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당신도 행복하시길 바라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걸. 그해 가을 수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재단 행사에서 만난 강태현 교수였습니다. 경영학과 교수이면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죠. 이수진 선생님의 활동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태현의 진심 어린 칭찬에 수진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재단 일로 만나게 되었고 점차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저녁 식사 한번 하실까요? 개인적으로요. 태현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수진과 태현의 관계를 알게 된 아이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 태연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예은의 말에 수진은 감동했습니다. 준서도 동의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어요. 아이들의 이해와 지지가 수진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이제 51살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회계사무소는 지역 최고의 회계법인으로 성장했고, 새 출발 재단은 수백 명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태현과는 3년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아이들도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수지는 태현, 준서, 예은과 함께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큰 회사를 일구어내시다니. 준서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는 저희의 롤모델이에요. 예은도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존경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이 순간이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22년 전 나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며 살았다. 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진정한 승리는 자신의 행복을 되찾는 것이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사랑은 의존이 아닌 독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수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비추는 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이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보다는 성장을, 원망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정의하죠. 여러분도 충분히 아름다운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이수진의 이야기 두 번째 인생이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22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진 48세 여성이 어떻게 자신만의 성공을 일궈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는지 보셨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복수보다는 성장을, 원망보다는 용서를, 절망보다는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수많은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죠.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때로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이수진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라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